정규 분포를 볼 겁니다. 정규 분포 확률과 통계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단어야. 우리가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분포 자체를 봤더니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종 모양으로 생기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 자,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겠지? 그러면 요거 넓이가 전체가 항상 1이 돼야겠지? 확률이니까 반은 이렇게 합하면 넓이가 0.5겠지? 이런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종 모양이 되는 그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함수식은 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루트 2파이에다가 표준편차 곱한 거 분의 1에다가 2에, 우리 2 다 알잖아. 2.7쯤 되는 무리수지, 맞지? 그거에 마이너스 2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걸 우리 정규분포 곡선인데,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떤, 이게 고정된 상수잖아, 맞지? 요거도 상수란 말이야. 근데 x 값에 따라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된 건데, e는 2.7쯤 되는 거니까 지수가 클수록 더 커. 됐나? 그럼 얘가 가장 커지려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네? 그럼 얘가 작을수록 더 클 텐데? 그럼 얘가 작아지려면 분모는 양수니까 분자가 역시 제곱이니까 0 이상이지. 작아지려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겠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m일 때 우린 얘가 0제곱이 될 거야. 2의 0제곱은 얼마야? 1이네. 그래서 그때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이라는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야. 됐나? 요거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얘는 체크해둬야 돼. 다음 지금 보면 그 164쪽 제일 밑에 그 5개 있지. 그거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거기서 요거 하나 있다. 그리고 그거 설명할 텐데, 일단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건 아까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조사를 할 텐데, 그러면 평균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표준편차 제곱으로 표현할 거야. 앞에 n 쓰고. 이렇게 적은 건 평균이 1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다라는 표현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종 모양인 곡선이야. 점근선은 x축이야. 닿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m일 때 아까 최대값 얘를 가진다 그랬지, 맞지? 요 놈 때문에 다음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최대값이 얼마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거야. 함수식 자체를 알 필요는 없더라도. 그 다음에 넓이는 항상 1이야.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평균이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해. 근데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면 자료가 이쪽이 좀 더 많이 있어. 가운데보다. 그러니까 넓이, 여기가 높아지겠네? 넓이 일정해야 되겠지. 그럼 요거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될 거야. 그래야지 전체 넓이가 유지가 되겠지, 맞지? 표준 편차가 클수록 더 퍼져 있어. 그러면 얘가 높이는 낮아질 거라는 거.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다는 소리겠지. 여기가 자료가 많으니까 여기가 높아지겠네? 넓이 일정하려면 양옆 이쪽이 낮아져야겠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요거는 표준 편차가 작을 때. 보라색은 표준 편차가 클 때. 됐나? 응? 나도? 응. 그렇게. 자, 뭔데? 무한을 나타낸 거야? 혼자 뭘 하고 있냐? 꼼지락꼼지락.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일정해. 이 말은 흩어진 정도가 일정하니까 모양 자체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대신 평균이 변하게 되면 모양은 일정한데 평균이 바뀌니까 좌우를 움직이는 그런 곡선이 될 거야.
까지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이니까 만약에 뭐 이 정도 되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함수식이 엄청 복잡했잖아. 원래 그럼 넓이 구하려면 적분해야 되네? 아까 그 적분해야 되잖아. 근데 적분을 안 배운 애들도 이걸 하지. 미적분을 안 배운 애들? 지금 위에 식을 보면 미적분을 배워야지만 얘를 미분할 수가 있어. 지수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걸 미분하는 건 다루지 않겠다겠지, 맞지? 자, 그러면 넓이 구할 때 그러면 이제 적분을 안 해. 아니, 적분이 아닌데 미분이라고 그랬나? 자, 적분을 안 배웠으니 그러면 그걸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네? 지금 정규분포가 평균 표준편차 제곱으로 표현하는데 얘를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 이걸 우리는 표준화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거를 그럼 표준화 시킨 거니까 얘가 원래 정규분포였지? 얘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 표준 정규분포는 자리가 왜 이리야?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평균이 뭐다? 가운데 여기가 0. 흩어진 정도는 1로, 표준편차가 1로 일정하게 만들어진다면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잘 구하면 돼요. 어차피 뒤에 표가 나와 있거든. 우리가 책 제일 뒤에 한번 볼까? 빠른 답 앞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얘가 근사치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정규 분포표는 외워야겠지.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지. 네. 외울 생각이었어? 네.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표를 이용해서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봅시다. 표준 정규 분포. 자, 이렇게 주어졌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거. 분산이 1이니까 당연히 표준편차도 1이란 소리야. 나머지는 한번 봅시다. 요걸 한번 봐야겠다. 표준화 시키는 것부터. 자, 우리가 앞으로 뭘 이용할 거냐면 표준화 시키는 과정은 얘들에다 변수에다가 확률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누게 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 원래 우리가 확률변수 표준 정규 분포를 고친다는 거는 얘로 고치겠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얘 평균 구해볼까? 평균은 그러면 시그마 분의 1 상수가 곱해진 거는 원래 앞에 그냥 나올 수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a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곱해진 거는 확률 변수 x에다가 앞에 a가 곱해지고 뒤에 더해진 건 그대로 더해지면 되고 덧셈 뺄셈이 자유로웠지 맞지?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덧셈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앞에 a 제곱만 이렇게 만들었지 맞지? 그거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분의 1은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남았네. 근데 그걸 다시 얘는 상수란 말이야. 상수니까 얘가 ex에다가 m 뺀 거네. 그 ex가 뭐야? 그거 자체가 평균이란 말이야. m 빼기 m이니까 0이네. 당연히 0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쳤더니 평균이 0이 되네. 그리고 분산도 한번 볼까? 얘는 덧셈 뺄셈이니까 영향 안 끼치고 시그마 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시그마 제곱 분의 1이 밖에 나올 거야. 요거 영향 안 끼칠 거고 맞지? 그럼 원래 얘가 뭐였는데 분산 표준편차 제곱이었잖아. 약분되면 1이겠네. 맞나?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외워야 돼. 앞으로 이거 다 변환할 거야. 그래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x에 대해서
x가 a 이상 b 이하다. 그럼 똑같이 평균을 다 빼. 그리고 표준편차 다 나눠. 그럼 얘가 뭐가 됐다고? 원래 x에서 평균을 빼. 표준편차를 나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걸 우린 g라고 둔 거지. 맞지? 이렇게 표현해서 표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였다면 0 이상인 거? 0 이상인 거? 0.5겠지. 0 이하인 거? 0.5겠지. 너무 당연하지, 맞지?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다 그러면 표를 이용해서 그냥 구하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0부터 A까지랑 그 값이 같은 거야.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본다 그러면 양수까지만 구해놨어. 여기를 표를 안 주어줬어. 그 이유는 뭐다? 부만 반대로 돼 있는 거는 이쪽과 값이 같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A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만큼이 전체가 얼마? 0.5였잖아. 0.5에서 0부터 A까지 빼주면 이 부분이 남겠네. 됐나? 좀 좁나? 요거 많이 실수해. A 이하일 때. A 이하다 그러면 요거 0부터 A까지를 구하고 치우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반대쪽에 여기 0.5만큼 있지, 맞지? 얘 더해줘야 돼.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다 그러면 0부터 B까지 구한 다음에 0부터 A까지 빼주면 여기가 남겠지, 맞지?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0부터 A까지 하고 똑같지? 0부터 A까지 하고 0부터 B까지 하고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 됐나?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와달라면 직접 풀어봐야겠지 뭐. 보자. 자, 정규분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 이하인 것과 18 이상인 부분이 같대. 그 말은 뭐야? 원래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종 모양이잖아, 맞지? 대칭인 그냥 이제 뭐야?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지. 여기가 평균인데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칭인 종 모양이 돼야 된다. 자, 12 이하인 거, 18 이상인 거.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야, 높이가. 여기가 12, 여기가 18인 거야. 평균이 가운데 있다는 소리겠지. 그래야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겠지. 평균 얼마겠어? 이 새끼 딴 생각했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뭐야 이거? 뭐? 네. 15? 자, 난 딴 생각했다 얘. 내 손모가지 와. 네가 이거 계산하는데 이거 두 개 더해서 2를 나누는 아이라고? 중앙단만 알고. 가운데 15. 한 치우면 되는데 그걸 정말. 딴 생각 할래 안 할래? 되자. 와. 됐나? 그 다음 자, 정규분포입니다. 표준화 시켜볼까? 어떻게 한다고? 25x 40 평균을 빼 표준편차 10으로 나눠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1.5 영어 표준화 된 거니까 이쪽은 0 이렇게 됐네. 얘는 뭐가 왔다? 0부터 1.5하고 같더라. 끝났네. 0.433 됐나? 간단하네. 얘 볼까? 평균 빼 표준편차 나눠 그럼 얘가 2 이상일 확률은 앞에 P는 확률이니까 2 이상일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평균이 0이 있고 여기 2잖아. 요거 구해봐 이 말이거든.
그러면 전체 0.5에서 0부터 2까지 빼주면 되겠네. 0.5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 적을까? 0.5 마이너스 예, 그러면 0.0228 이렇게 되겠지. 쉽다. 자, 표준화 시켜줍니다. 표준화 했다고 치고 이쪽은 K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었더니 그게 0.0013이야. 됐나? 그럼 얘는 이게 뭐야? 표준화 시켰을 때 5분의 K-50 그거 이상이니까 여기가 0.0013인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0.5에서 빼주면 되겠지. 응? 아, 요거 맞네. 0.4987이네. 그러면 얘가 3 돼야 되네. 얘가 3이 되어야 되네. 그럼 K-5가 15. K는 65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조금 빨랐나? 너무 빨랐나? 하나도 모르겠나? 저는 왜 안 물어보나요? 내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건 아니겠지? 자. 그 다음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 키 평균이 요만큼 표준 편차가 5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으니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이 164 표준 편차 5니까 5의 제곱으로 표준 편차 제곱이야. 혹은 그냥 분산 적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됐다. 이때 뭘 구하라? 170 이상인 학생 전체 몇 %입니까? 이걸 구하는 거니까 키가 170 이상인 확률 구해봐 이 말인 거야. 그러면 170에서 164 평균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 그러면 6이니까 나누면 1.2 이상일 확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 여기 알고 싶은 거야. 0.5에서 1.2까지 빼면 되겠네. 그러면 0.1151 이렇게 되겠나? 계산 완전 빨라. 완전. 몇 %? 퍼센트를 구하라 했잖아. 이거 확률. 이거 100분율로. 100을 곱하면 되겠지. 11.51% 이렇게 되겠네. 뭐야? 잘못 뺐나?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갑자기 이거 하길래 내가 내가 한 번씩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럴 때 섬뜩섬뜩한 거 알잖아. 자, 그러면 얘는 키가 160 이상. 응? 170 이하 1 확률 표준화 평균 164 빼고 응? 표준 편차 나누고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0.8 얘는 아까 구했잖아 1.2 그럼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8 여기가 1.2 얘랑 얘를 더해줘야지 전체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줘야겠네. 더하니까 다음에 3 7 6 0.6730 이렇게 되겠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확률이잖아. 몇 명입니까? 라고 한 거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너네가
20%야. 20%는 다시 100을 나누면 얼마야? 0.2란 소리지. 100명 중에 20%몇 명이야? 100 곱하면 되지. 네. 100 곱해야 돼. 표정 풀어라. 풀라 했다. 자,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1000명이니까 곱하면 돼요. 그게 인원수. 됐나?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320명 뽑는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중요한 문제 또 플러스 이것보다 조금 더 표현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서 2000명이 응시한 거야. 그러면 합격될 확률은 2000명이지. 2000분의 320 2로 나누니까 10 나누면 100분의 16? 0.16이지. 합격할 확률이네. 합격한다는 거는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람 뽑지 낮은 사람 뽑진 않지. 그러니까 얘가 정규 분포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라고 했으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어떻게 되면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화 시키지 않았을 때 그냥 볼까? 여기가 0.16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맞나? 평균이 지금 450이지? 그때 최저 점수, 합격자 중에 최저 점수, 여기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얘를 편의상 K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우리는, 얘가 K 이상일 확률이 0.16이야.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 그러면 0부터 0 이상 K 이하일 확률은 요렇게 450이겠지. 여기일 확률은 얼마야? 0. 그거 계산하기 싫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3, 4겠지. 됐나? 표준화 시켜볼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이걸 먼저 고쳐도 돼. 숫자 이렇게 뭐 평균 450 잡고 이렇게 하면 귀찮으면 바로 표준화 시켜. K-450 표준편차 75 이렇게 된 게 0.16이거든. 됐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0부터 얘가 0.34야 이 말이겠지. 얘가 1 돼야 되네. 얘가 1인 거야. 그럼 K-450이 75. K는 얼마? 525. 얘가 최저 점수인 거야. 됐나? 표준화 시키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100m 달리기 기록, 50m 달리기 기록. 그건 뭐야? 잘하는 애는 언제야? 시간이, 기록이 짧을수록. 얘는 점수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달리기 기록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에이, 뭐야 이거. 이쪽이 잘하는 애들. 됐나? 그럼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야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완전 중요. 됐나? 나중에 확률 구할 때 얘는 양수 부분만 표현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로 넣어버리면 그렇게 구한 애들 많겠지. 오답으로 무조건 나와 있어.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 달리기 기록이나 짧을수록 더 좋은 거다. 그럼 이쪽이야. 얘는 음수야. 오케이?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너네 평균하고 표준편차 구할 수 있지. 이항분포 평균 어떻게 구해? MP로. 맞나?
분산 어떻게 구해? NPQ로. 됐나? 그러면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만 있으면 되니까 표현이 가능하네?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표현 가능하네? 정규분포면 다시 뭐 할 수 있어? 표준화 시킬 수 있네? 아니, 뭐야?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켰으면 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할 수 있네? 이항분포도 가능하네. 요 단계를 하나 더 시켜보겠다. 이 말인 거야, 그냥. 근데 사실은 뭐, 여기서 이항분포도 시행 횟수가 너무 적으면 안 돼요. 보통, 요런 거.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그게, 확률, 평균이 5 이상 되게끔. NP가 5 이상. 근데 이건 일어날 확률이고,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잖아. 사실 이것도 5 이상. 이렇게 될 때를 일반적으로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횟수가 적으면, 좀 곤란해. 라는 얘기겠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문제에선 그러면 충분히 크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너무 작아. 횟수가 2번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곤란해. 오케이? 획수 600번. 곱하면 얼마야? 평균이? 240이겠지? 니 계산하는 척만 하고 안 하고 버티고 있을래? 우와. 세상에 이게 몰라. 그래요? 거기다 그럼 5분의 3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사실 5보다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5 이상 되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 충분히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분의 3을 곱하면 5로 나누면 48. 48 곱하기 3은 144. 이렇게 될 거야. 계산한 거잖아, 맞지? 말이 느릴 뿐. 계산을 했는데 이 주둥아리가 문제잖아, 맞지? 이렇게. 이렇게 또 노래 부르고 그러지? 자, 그러면 빼 240. 이건 바로 지로 고쳤다고 치고 240 빼고 12 나누고 240 빼고 12 나누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6이니까 나눠서 마이너스 3 얘는 2 엥? 0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 요 두 개 합하면 되겠지. 얘 두 개 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9759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52 이하일 확률. 나는 조금 게으르니까 많이 게으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야? 뭐 어떻게? 1 이하일 확률이네? 1 이하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너. 그래, 너 맞아. 저예요. 할 필요 없어. 너 맞아. 0.8414. 애기 살려줬네. 아이씨, 진짜. 자. 분명히 이 자식 딴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에. 1 이하니까 이만큼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0부터 1까지에다가 여기 전체가 0.5니까 요 두 개 더해서 0.8413 이렇게 될 거야. 뭐 만족하냐? 이씨.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진짜.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 150명에게. 150명에게 0.6. 10분의 6. 5분의 3. 이렇게 둘까? 치유 안 될 확률이 5분의 2일 거고, 평균은 곱하면 되니까
90. 5분의 2까지 곱하면 36? 이렇게 되겠나?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이라고 했네. 띠릿 표준화 시켜버리면 99에서 90 빼고 편집편차 나누고 1.5? 1.5 이상 0.5에서 0에서 1.5까지 빼주면 되겠지. 0.5에서 빼면 6. 이렇게 되겠나? 0.0668 이렇게 됐을 거야. 자, 여기까지가 추정 전까지입니다.